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그립 도마도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상승하는 코인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지루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경제에 관련된 것인데요. 2024년도가 끝나기 전에 미국 정부가 해냈습니다. 바로 36조 달러 빚을 달성한 것인데요. 전례가 없는 36조 달러 국가 채무, 미국의 빚을 1달러짜리로 뽑아가지고 하나둘씩 쌓기 시작하면은 달나라까지, 정말로 투더문 달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양의 빚이라고 하죠. 물질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1인당 채무 같은 경우도 환산해보면 27만 2천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1인당 3억 원이 넘는 돈인가요? 그 정도로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지난 10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미국 경기 나쁘지가 않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걸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는데 이러한 발언이 몇 달 전에 0.5% 전복컷을 단행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발언인가요? 그는 덧붙이기를 인플레이션이 허용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금리 인하 서둘릴 필요 없으며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12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왠지 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두껍다 못해 가면을 쓴 것 같은 제롬 파월. 자, 한편 미국 증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89,000달러대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021달러, 솔라나는 210달러 등등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엊그제 상승한 알트코인들 중에는 리플과 에이다 등등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왜 리플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플 방송 만들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중단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좋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좋다. 가자.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파티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마이클 세일러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에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12월 말까지 그는 비트가 10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는 또 재미난 발언을 했는데 게리 겐세이가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셀러는 게리 겐세이가 정말 꼴배기 싫답니다.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 강세주류는 바로 SEC 위원장 해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게리 겐세이가 꺼질 경우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도 매우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은 우리는 더 발전적인 비트코인 정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만인의 적이 되어버린 게리 겐세이. 그의 이러한 발언은 어제 18개 주, 미국의 18개 주가 SEC와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나온 것인데요. 해당 주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SEC 및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탄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다가 다른 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뀔 때 11월 달쯤 해가지고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는데 눈치가 있으면은 좀 물러날 때가 됐죠. 근데 눈알은 크면서 눈치는 없는 척하고 있는 게리 겐세이. 저도 게리 겐슬러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봤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좀 잃은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그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같은 경우는 SEC에 이어가지고 CFTC까지도 친암호화폐 위원장을 앉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인물로는 서머 머싱어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현재 CFTC의 위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 유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CFTC가 디파이 업체 3곳에 대해 기소를 단행하자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면서 친암호화폐 위원다운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CFTC 위원장으로 발탁이 된다라면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반해가지고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같은 경우는 매입하려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라면, 예를 들어서 비트 25만 2천 개 정도가 된다라면 대통령의 재량껏 의회에 승인 없이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매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우리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들이 참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데, 그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의회 사이트에 해당 법안을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S.4912 법안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액트 2024, 앞으로 5년여에 걸쳐가지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 가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어제 4억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에서는 1억 2,600만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혹은 쫄아가지고 돈을 뺀 걸 수도 있겠고, 이처럼 4억 달러라는 큰 돈이 유출이 되자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억 달러, 그동안에 하루에 막 10억 달러, 7억 달러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4억 달러가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정도 대규모 자금 유출은 과거에 비트코인의 바닥을 시사한 바가 있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선 전에 11월 4일 ETF에서 5억 4,110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6만 7천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오히려 찍어버린 뒤 9만 3천 달러까지 최근까지 해가지고 쭉 상승을 해왔었다. 그리고 또한 5월 1일 같은 경우도 ETF에서 5억 6,370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그 후에 또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바닥을 찍어버리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량의 자금이 유출됐을지언정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반복이 된다라면은 지금 자리 혹은 앞으로 며칠 안에 바닥을 찍고 비트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골드만 싹수가 노랗다, 누리끼리 해가지고 이제 황금색을 띈다 해서 골드만 싹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줄기차게 비트코인을 까고 또 까고 양파 까듯이 계속해서 깠었죠. 자산이 될 수 없으며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근 알아보니까 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8종 7억 1,8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더니 앞서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와 고객들, 이더리움 현물 ETF는 2,20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있는 것인가? 개미들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며칠 전에 나왔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კვ안트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도지코인의 급등,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구글 검색량 역시 폭등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 수요는 지난 5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당선이 돼버린 것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최근에 돈나무원님 방송에 다시 한번 출연해가지고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공중파를 통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있죠. 받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했었으나 추세에 막혀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죠.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렴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횡보가 지루한 장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6,000에서 98,000달러까지 조만간에 오히려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데 반해가지고 꽥꽥 오리선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금 무지막지하게 들어와 있는 롱 포지션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만약에 비트를 지금 내린다, 롱 정리하기 위해서 내리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이 작살나게 될 것. 근데 반면에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 내가 봤을 때 미니 알트장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베팅해야 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 알트들이 한번 쏘고 나중에 조정을 다 함께 받는
그런 시나리오는 어떨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더리움이 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최근에 다시 한번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물 ETF에서 403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블랙록에서는 오히려 유입 1,900만 달러가 들어왔었고, 그러나 온체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루 사이에 25%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동시에 가격도 함께 하락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2,942달러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2,787달러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꽤 오리선택의 차트 분석 보시면은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성공적으로 상승 돌파한 다음에 기술적인 목표가까지는 가고 저항을 뚫지 못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근방에서 지지를 찾지 못하면은 최대 2,72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잡고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꽤 우리 선생 라이트코인 차트를 공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여기에 있었고 이 상승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와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라이트코인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더 올라와가지고 안착하게 된다라면은 1세대 코인들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라이트코인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끈한 1세대 코인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코인, 바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과거가 반복되게 된다라면 에이다는 추가적인 개떡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도 에이다 차트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며 후에 에이다는 약간의 축적 과정을 거친 뒤 3개월 동안 120% 상승하는 쾌거를 거뒀다라고 하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에이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어서는 솔라나, 이더리움보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습이 더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솔라나는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비비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저항을 지지 구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비트가 조금만 더 진정이 된다 혹은 솔라나가 준비가 되면은 위로 더 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고 뚫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어제 비트가 하락할 때도 굉장히 잘 버텼었던 솔라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티아 같은 경우 지금 자리부터 약간의 와리가리를 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LG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가 며칠 전에 두 개의 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였죠. 아이스 쏘기 시작했으며 썬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항 뚫고 올라와가지고 저항을 지지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조 개코인 도지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거래가 어제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도지코인 무려 1억 4천만 개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5,600만 달러, 한화로는 781억 원 상당. 와, 어마어마하네요. 도지코인 기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언급된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대를 살짝쿵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쭉쭉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토마토 채널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자.